지금 구형 핸드폰에 유심을 끼웠네요. 해외로 라이딩을 간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검색과 길찾기입니다. 그래서 핸드폰의 데이터 확보가 필수적이지요. 이번에 저는 작동 불량이나 분실, 충전 문제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핸드폰 2개와 보조 배터리 1개를 가져갔습니다. 구형 핸드폰에는 국내에서 구입한 유심을 끼우고 현재 사용 중인 핸드폰에는 부산 여객선 터미널에서 로밍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유심은 10일간 매일 1기가 사용해 배송비 포함 15,700원이었고 로밍은 15일간 4기가 사용해 33,000원이었습니다. 주로 구형 핸드폰을 내비로 사용하였는데 점심때쯤이면 배터리가 거의 방전되었습니다. 그래서 점심 식사하면서 보조 배터리로 충전을 하여 오후에도 사용하였고 운행시간이 길 때는 신형 핸드폰을 내비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구글 지도 세팅을 사람 걷는 것으로 하니까 이렇게 시내인데도 인도로 사람이 갈 수 있는 도로, 차량이 없는 대로로 유도를 잘 해주고 있네요. 하여튼 구글 맵이 열일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두 지점 간 이동을 할 때 구글 맵만 있으면 됩니다. 출발 지점과 도착 지점을 입력하면 상단에 이동수단 옵션이 뜨며 자전거 옵션이 있으면 자전거를, 자전거 옵션이 없으면 사람, 즉 걷기를 선택하여 내비로 사용하면 됩니다. 두 옵션이 다 뜨는 경우에는 상승이나 하강고도, 교통 혼잡 등을 비교해서 더 좋은 쪽을 선택하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자전거 설정이 없어서 걷기, 사람으로 설정했더니 이런 마을 뒷길, 이렇게 해변길, 그 다음에 차도도 옆에 다 인도가 있는 대로 유도해줘서 오늘은 라이딩 할만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라이딩 재미있을 것 같아요. 일본은 아직도 현금 사용 비중이 높습니다. 카드를 안 받는 곳도 있고 카드 수수료를 부과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번에 국내 은행에서 환전한 5만엔과 카드 2장을 가지고 갔습니다. 현금이 부족해지면 ATM기에서 현금을 인출해 쓰기 위해 트래블 월렛 카드에 7만엔을 넣어갔고 하나비바 엑스체크 카드에는 100만원을 넣어가 주로 숙소 비용을 결제할 때 사용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숙소 비용을 제외한 모든 비용을 현금으로 지불했는데도 가지고 간 현금 5만엔 중 1만엔 정도가 남았습니다. 오늘 숙소 여기 4인실이네요. 이쪽에 2개, 이쪽에 2개. 여기 밑에 치가 내 침대입니다. 내일 아침밥까지 주고 한 32,000원 하네요. 숙소는 아고다 앱을 통해 예약하였고 주로 다인실을 이용하였습니다. 10박 총액이 34만 5천원이니까 1박 평균 3만 5천원이 안되네요. 혼자 다니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돌발 병수에 대응하기 위해 2-3개의 숙소를 미리 검색해 두었다가 당일 점심 식사 후에 예약하곤 했습니다. 오늘 숙소 벙커베드 내 숙소가 423번 레층. 뭐 TV도 있는 것 같네요. 스시 먹으려고 스시집 갔더니 문을 안 열어서 라면집 들어왔는데 와 정말 심심하고 그냥 반찬 하나도 없이 먹으라니까 그냥 생면 씹는 맛이어서 배고파도 할 수 없이 남겼습니다. 진짜 맛없네요. 이번 여행에서 가장 힘든 건 음식이었습니다. 35년 이상 수많은 나라들을 다녀보았고 무조건 현지식 먹는 걸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음식 때문에 고생한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2박 3일이나 3박 4일 일본에 여행 와서 대도시나 관광지의 유명 맛집을 찾아가 먹으면 맛있겠지요. 하지만 자전거 여행의 특성상 시골과 오지로 다녀야 합니다. 식당도 거의 없는 데다가 코스에서 벗어나지 않는 식당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메뉴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10일 이상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전거를 타면 에너지 소비가 엄청나고 땀도 많이 흘리게 됩니다. 이럴 때 한국인들에게는 짭짤하고 매콤한 김치찌개 같은 국물과 김치나 제육볶음 같은 밑반찬이 필수적입니다. 저에게 일본 음식은 너무 심심했습니다. 손톱만한 닭고왕 서너 조각을 제외하면 밑반찬이 거의 없었습니다. 목이 말라 입안은 깔깔한데 맨밥이나 심심한 생면을 먹으려니까 정말로 죽을 맛이었습니다. 배가 고픈데도 3번이나 음식을 남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주일 이상 일본으로 자전거 여행을 계획하신다면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계획을 세우셨으면 합니다. 이번 여행은 4월 8일 출발, 20일 도착이니까 13일간이었으며 총 경비는 약 105만원이 들었습니다. 큰 항목별로 내역을 보면 강주 부산 왕복버스비 52,000원, 유심 로밍 5만원, 부산 시모노세키 왕복 패싹 13만 3천원, 유류세, 부두세, 자전거 이탁료 합계 6만 6천원, 10일간 숙박료 35만원, 10일간 식음료 및 기타 비용 4만 2천엔, 약 40만원 이상을 합계해보면 약 105만원입니다. 자, 일본에서는 좌측 통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측 백미러가 아주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장기 투어 할 때는 이 발 받침대가 꼭 필요하더라고요. 위험한 순간들은 없었나요? 위험한 순간들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인도폭이 아주 좁은 터널을 통과할 때나 대형 트럭들이 스치듯 지나갈 때는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위험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대부분 자동차가 없는 자전거 전용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대부분 자동차와 같이 주행해야 하기 때문에 신경이 많이 쓰였습니다. 물론 10일 동안 크락션 소리를 한두 번밖에 듣지 못할 정도로 운전자들이 자전거 타는 사람들을 배려해 줍니다. 하지만 단 한 번의 실수가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계속해서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